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김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전공 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저장 및 교육 시스템의 활용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인 SSOC, 서강 소프트웨어 오픈 코스웨어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인 오픈 에듀케이션의 변화,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개념 및 활용 목적, 시스템의 특징 및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전공과 비전공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 외에 서강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위한 사업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오픈 에듀케이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는 OCW를 들 수 있는데요. MIT가 강의를 찍어서 다수의 학습자에게 강의 및 소프트웨어를 개방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대학 강좌를 찍어서 개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듣는 수준에 머무는 원웨이 에듀케이션에 이제 머물렀었는데요. 이후에 묵이 등장하고 묵도 X묵, C묵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과 합작해서 교육 플랫폼들이 나오고 플립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으로 계속 이제 오픈 에듀케이션, 온라인 학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중반기, 즉 2000년대 중반에 묵이 등장했었는데 묵도 OCW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제 오픈이 되는 대규모 매시브한 온라인 공개 강좌인데요. OCW하고 다르게 인터랙티브한 온라인 강의 공개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들어가고 교수 학습자가 과제라든지 퀴즈, 학습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그 교수자하고 학습자하고의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대 묵이라고 해서 뭐 교수님이 만든 코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edX라고 하는 것은 오픈 edX라고 공개 시스템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묵도 C묵과 X묵으로 나누었었는데 이 X묵은 전통적인 그 코스웍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코스를 수강하게 되면은 이수증을 주거나 이런 것으로 대부분의 유료이고 제한된 학습자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요. C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학습자가 이 이제 강의 공동의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토론도 하고 그걸 같이 보면서 토론도 하고 QA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숙명여대의 최영렬 교수님의 그 한번 예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중세 그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묵 영상들을 모아놓고요. 이거를 교수에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이걸 읽고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이제 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즉 AI가 아주 발달된 시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쯤이면 3D 프린터가 집에 하나하나씩 있고 모두 이제 묵이 너무 활성화돼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퇴보한 대학들은 사라지고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빗나간 예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K묵에 대한 성장으로 보면은 K묵의 경우도 2019년 보면 116만의 가입자가 있고요. 이런 이제 수강 신청 건수도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가입자 수가 이렇게 있고 잘못 말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50만이고요. 116만의 수강 신청의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 강의 수도요. 745개나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K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크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15개 교를 선정해서 명품 강의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AI 집중 강좌를 개발해서 묶음 강좌도 만들어 놔서 이 강의를 들으면 묶음으로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스몰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4차 산업 분야의 이공계 기초과학교육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많은 교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K묵 등 많은 이제 묵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이 구글 트렌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묵의 활성화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K묵, KOCW, 에드위드, 스타묵 해서 한국에 있는 대표 묵 사이트 혹은 OCW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4년간 크게 뭐 이렇게 변동상, 트렌드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한번 피크인 지점이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3월 때고요. 그래도 뭐 크게 이게 지수가 완전히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8월에도 여기 와야 되는데요. 8월에서 9월에서도 이제 한번 2학기 개강 시점에서도 이런 이제 조금 트렌드가 변화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 컨텐츠 수는 증가하고 수강 학습자도 굉장히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강좌를 이수하는 학생의 비율은 5 내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80%는 한두 개 동영상을 보거나 전체의 3분의 1 지점에서 학습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주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콘텐츠의 길이, 또 상호작용의 부재, 물론 무기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작용이 교수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못지않게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묵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같은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 어느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갖춰진 사람들이 묵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 필요할 거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무크가 확산되니까 교육기관 및 대학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강좌의 수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컨텐츠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미 좋은 컨텐츠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 거의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강의들이 또 좋은 학교의 양질의 강의들이 많은데요.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색과 탐색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가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학습 큐레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학습 컨텐츠들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엮어줄 로지컬한 스토리텔러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했는데요. 지금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습자와 관련된 양질의 컨텐츠들을 선별해서 적절하게 제공하는 교수학습 큐레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했고요. 또 대학에서는요,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플립 러닝의 수단으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교수님들의 22%만이 무게 학점화를 찬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교육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플립 러닝의 보조 수단 그리고 교수 학습 큐레이션 이 두 가지 기능이 조금 이제
강조된 그런 이제 교수 학습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SSOC의 개발은 이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점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에 좀 목표를 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에 있는 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스타트 오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무게 특징을 살펴보면 새로운 동영상을 매번 새롭게 제작하는 대신에 기존에 만들어진 양질의 컨텐츠들을 학습에 필요하게 잘 큐레이션을 해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때 그러면은 교수는 큐레이터의 역할, 즉 퍼실리테이터, 촉매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스스로 난리지를 만들어가는 난리지 컨스트럭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의 링크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의 링크 정보만을 가지고 교육의 컨텐츠를 쉽게 저작할 수 있게 유저 에디티드 컨텐츠 형식의 온라인 강의 교재를 개발을 하도록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링크를 사용하고요. 또 mp4 타입의 동영상 OCW를 링크를 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작하는 대신에 영상의 링크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이 두 가지 면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그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단계의 학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 이 모르는 부분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동영상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첨가한 그런 이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링크를 가져와서 긴 영상 대신에 시간별로 분절돼서 그 링크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동영상을 링크 단위, 시간 단위로 등록을 하고요. 컨텐트, 토픽에 맞게끔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자나 이 저작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당한 긴 영상을 해당하는 그 개념, 학습 개념에 맞게 시간별로 잘라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쉽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대해서 키워드 태그를 부착하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긴 학습,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막 또 그 만들어진 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파일은 외부에 있고 이 시스템은 링크 정보만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세 가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OCW나 MOOC처럼 하나하나 그 단위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부분만 공부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링크를 붙여서 쉽게 이제 강의를 만들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SSOC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강의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접근에 따라서 수준별로도 접속할 수 있고 주제별로도 찾을 수 있고 또 용이한 내비게이션,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해주고요. 태그별 접근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 컨셉, 우리가 모르는 컨셉이 뭔지를 직접 찾아서 그 클립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오서별 접근, 그 다음에 강의 제목 및 태그, 키워드를 통한 컨텐트 베이스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영상들은 강의 제목을 가지고만 지금 이제 탐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태깅,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키워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강의의 내용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으로는 OCW의 기능,
수업을 녹화를 해서 해당하는 내용의 복습과 내용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플립 러닝으로 활용을 해서 연습 문제 풀이라든지 미리 이제 학습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해당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학습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CMOOC 스타일 아까 보셨죠? 그래서 대학원 논문 읽기 수업이라든지 어려운 묵 같은 것은 학생들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소규모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소셜 러닝을 위해서 CMOOC 스타일의 그런 이제 학습법도 제공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플립 러닝에 관련해서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치중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4.0이라고 해서 강의 자체의 비중을 낮추고 상호작용, 학생 참여, 팀 수업, 프로젝트 수업 그런 걸로 이 이제 플립드 러닝을 많이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플립 러닝을 많이 지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들을 플립 러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간단한 시스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홈 화면을 볼 수 있고요. 홈 메뉴, 검색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인기 강의별, 테마별, 카테고리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의 강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강의 리스트에 카테고리, 테마, 정렬, 최신순, 인기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할 것이고요. 강의 보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홈 버튼, 강의 보기도 이 목차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태그를 누르면 태그별로도 우리가 이제 강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그별로 이제 강의도 찾을 수가 있고 이 해당 특정한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강사가 이 과목에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라든지 QA 기능을 여기에 부과해서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뭐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러닝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그별 보기로 태그별로 이제 여기 태그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영상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강사별로 여기 이제 이 스탠포드 이 이제 캐퍼시의 이제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공동 저작을 위해서 여기 강의 정보를 집어넣고 또 공동 저작을 위해서 강의 구조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챕터, 섹션, 클립의 순으로 만들고 강의 구조도 이미 설계된 강의 구조의 강의 구조와 동영상 정보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에서부터 스타트 오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이건 뭐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도 이렇게 이제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강의 이제 실제적으로 동영상을 올릴 때에는요. 영상 정보와 해당하는 URL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URL을 가져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영상이 여기에 뜨고요. 여기에 해당 영상의 제목을 집어넣고 여기에 특이점이 있는데 해당 링크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해당하는 영상의 세그멘트별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영상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C 언어 강의라고 치면요. 이 C 언어 강의는 굉장히 40분 정도 됩니다. 이 40분 안에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스트링을 배우고 있다면 뭐 스트링과 관련된 스트링과 포인터, 스트링과 배열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잘라서 시간별로, 컨셉별로 잘라서 의미 있게 더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키워드 태그를 이렇게 달아서 검색에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교수가 코멘트를 달아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이 영상 코멘트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 뭐 다시 홈페이지 HTML 형식이 되고 무슨 GIF 그림으로 보여줘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긴 영상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으로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주제별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영상을 여러 개의 동영상 클립으로 분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단위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만 이제 학습이 용이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보면은 문자열과 대입 연산자 오류라는 영상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동영상 코멘트로 문자열은 대입 연산자가 사용 불가한다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기도 하고요. 이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두 개의 클립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수집 영상에서 불러올 수도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공동 저작 기능으로 조교를 집어넣어서 조교나 다른 분들도 이 해당하는 공동으로 어떤 과목을 함께 만들 수 있게끔 공동 저작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요. 또 강의 보기 화면에서도 바로 강의 관련해서 뭐 태그를 삭제한다거나 이 출처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클립을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지금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했더니만 여기에 영상 12개가 리트리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자기가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컨셉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강의 같으면은 큰 이제 긴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클립별로 이제 하나의 컨셉에 맞게 조각조각된 클립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의 목록에서 저는 딥러닝 심화 과목의 강의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강의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고 옆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 강의 수정에 가서요. 강의 구조를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GPT-3라고 해서 엑셀렛과 버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클립이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클립 하나 추가할 건데요. 클립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하나 창이 뜨고요. 이미 GPT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를 해서 먼저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 사람 이제 영상이 조금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쉽고 어떤 딥한 기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개요, 뭘 할 수 있고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여 보면요. 여기에 강사랑 이런 거는 이제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만 해보면요. Last few days, and how this technology works, and what it mean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software, and how we use the internet going forward.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제 키울 수도 있습니다. So GPT in OpenAI was one of the founders of Y Combinator. 네, 이제 오픈 AI, 이 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 AI고 거기에 코파운더가 일론 머스크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중간에 쭉 가면은 이제 GPT가 할 수 있는 것을 데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 타임 레이블링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임 세그먼트가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쪼개진 거고요. 여기에 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그가 여기에 GPT-3에 하이픈이 있기 때문에 태그를 하나 지금 3라고 넣고요. 만든 회사가 오픈 AI니까 뭐 이걸 넣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강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거고 해당하는 동영상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가서 다음과 같이 하나 이제 컨텐츠의 클립이 하나 추가되었고요. 실제 이제 영상 여기 가서 과목이 변경되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쭉 내려가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추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초부터 했기 때문에 answer 여기서부터 questions 나오고요. in kind. Application, all of the. 여기 두 We can also 개의 use 태그가 되어 translation to 있음을 translate things.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깅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GPT-3라고 하니까 아까 지금 태깅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SSOC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 자료 구조, 운영 체제, 컴퓨터 통신,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처리 같이 이러한 전공 기초 과목을 이 시스템에 연결해서 실제 수업과 연계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의 복습이라든지 오류, 개념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학습을 도왔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알고리즘 문제풀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풀어보는 식으로 동영상 정보를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딥러닝 기초와 딥러닝 심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L 문제, 즉 Common Creative License라고 해서 그런 저작권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이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강좌고 저도 딥러닝을 이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김성훈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는 방금 말한 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교육을 위해서 CT 과목을 파이썬으로 진행했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네이버 애드위드하고 함께 해서 찍었고 수화 버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과목으로 C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 심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심화 과정에서는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그다음에 각종 AI 모듈을 다루는 법을 공부를 하고요. 또 이 파이썬 교육 과정을 기초 예비 교육으로 대학생 교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초등 캠프에 아두이노 온라인 교육 과목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SSOC를 활용한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서강대학교는 이 중심대학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C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IC는 이거 캡스톤 디자인,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2의 약자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산업 프로젝트를 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돌아와서 또 캡스톤 2로 심화시키는 그런 이제 단계 운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도 이만큼의 운영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GitHub나 미디어 위키에 공개를 해서 오픈소스로 활용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기존의 교과 과목들을 이런 교과 과목들을 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것으로 다 바꿨고요. 오픈소스 관련해서 비정규 특강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열고 있습니다. 또 교과과정의 혁신, 즉 산업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산업체분들을 모시고 교과과정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고 있고요.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R&D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사 연계 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조금 딥한 주제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어 레주메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법, 또 IT 영어 특강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전공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